여야 경선이 뜨겁습니다. 1위 주자들 상황이 여야 모두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요. 정치부 임수정 차장과 함께 지금 이 대선판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민주당이요.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충청 지역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서요. 네, 바로 원팀입니다.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세로는 이미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 야당 후보와 싸우는 본선에 최대한 상처 없이 민주당 원팀으로 출전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. 이 충청 경선을 통해 약점으로 꼽혔던 당심을 극복했다 이런 성적표를 받았는데도 원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요. 이 범진보와 범보수 1대1 초박빙 대선 구도에서 이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그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도 원팀을 강조했었는데요. 그런데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. 이 문재인 후보와 경쟁했던 안희정, 이재명 두 후보는 차기 대선을 내다보고 문 후보 지지에 아주 적극적이었는데요. 이번 경선에 나온 주자들 가운데 차기를 노리는 후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원팀을 이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실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 이 상당수가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되면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다면서요? 네, 이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경우 지지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.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의 약 40%가 이 다른 정당 후보를 찍거나 투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여론조사가 최근까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언급을 했다가 과거에 경선 불복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었죠. 앞서 리포트 보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좀 충격이 큰 것 같은데 반전 전략이 뭘까요? 네, 제가 오늘 이낙연 전 캠프 측 그 전략을 담당하는 의원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. 네. 이 네거티브도 잘 못했지만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이 전략을 처음부터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번 주 65만 명이 투표하는 1차 슈퍼 위크보다는 이 추석 이후 호남 경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이 호남 경선을 통해 이 지사의 득표율을 이 과반 아래로 떨어뜨려야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는 그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네, 국민의힘도 좀 살펴보죠. 선두 이제 윤석열 후보요. 오늘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.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? 네,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. 비공개 회동 이후의 모습을 보시죠. 현재 정치권 전반에 돌아가는 내용도 제가 공유 드릴 게 있으면은 그동안 못 뵙고 해서 오늘 인사도 좀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없었는데 오늘 대표님하고 그런 말씀은 나누질 않았고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? 들어보셔도 별 내용이 없는 게 느껴지시죠? 네. 네, 두 사람 모두 만났다는 데 방점이 찍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. 그 이준석 대표로서는 최근 이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일축할 수 있고요. 그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잘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2030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최근 2030 지지율을 보면 윤 전 총장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홍준표 의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윤석열 전 총장이요. 여러모로 어떻게 위기라고 봐야 할까요? 네, 안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추격하고 있고 밖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 등 여당 공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 홍준표 의원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윤 전 총장 측, 이 젊은 층에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대목은 조금 신경이 쓰인다며 살짝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. 네, 살짝이라 표현했지만 어쨌건 극복하려면 뭔가 이 전략은 세워야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본선에서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안정적인 1위 야권 후보라는 점, 즉 본선 경쟁력을 앞세운다는 전략인데요. 그 윤석열 캠프는 12명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1차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. 그 여기에서 2위 후보와 15%포인트 이상 벌리거나 과반 이상 득표를 얻을 경우 추석 연휴 이후에도 대세론이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야 모두 9월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부의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.